예, 반갑습니다. 오늘 할 거는 그래프입니다. 행렬과 그래프에 나오는 그래프인데,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학생들이 자주 까먹습니다. 자주 까먹는데, 간단한 것들만 다시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그래프라고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그려놓고, 요 점들을 그냥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의미 없으니까, 그냥,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점을 이렇게 이어 놓으면은 요걸 변이라고 부르죠. 그쵸? 변. 요게 답니다. 그냥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는 곧바로 갈 수 있다고. 이 점에서 이 점까지는 곧바로 못 가는구나. 그냥 이어져 있는 상태를 그린 겁니다. 특별한 의미 있는 거 아니니까 하나만 두시면 되고.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그냥 요점 이렇게 얘기하면 힘드니까 이름을 붙입니다. A, B, C, D. 이거는 이름을 어떻게 붙일 건가 원칙 따위는 없습니다. 문제에서 주거나 문제에서 안 주면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경로라는 것이 하나 생깁니다. 경로라는 건 뭐냐면은 A에서 예를 들어서 D까지 가는 경로 이렇게 물었을 때 꼭지점은 여러 번 지나도 됩니다. 꼭지점은 여러 번 지나도 되는데 변은 여러 번 지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경로, 이걸 물은 겁니다. 요렇게 가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한 가지. 근데 만일 이런 섬까지 있다면은, 요런 것도 또 하나의 경로가 되겠죠. A에서 D까지 가는 경로.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경로 요거는 뭐냐면, 실제로 시험에 나온다면은, A에서 D까지 가는 경로를 세라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씩 직접 세면 제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혹시 나오더라도 직접 센다 이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A, B, C, D라는 이름을 문제에서 붙였거나 여러분들이 붙였다면 얘를 이제 행렬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대로 A, B, C, D, A, B, C, D 해놓고 보면서 연결되어 있으면은 1,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0이라고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A하고 A는 이어지는 선분이 없으니까 0, A하고 B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1, A에서 C로 갈 수 있으니까 1, A에서 D로 갈 수 있으니까 갈 수 없으니까 0 이렇게 하는 건데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이걸 보고 이런 그림을 그리거나 이 그림을 보고 얘를 그리거나 한 번만 더. B를 기준으로 A하고는 이어져 있습니다. B 자신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C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D하고는 1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나온다는 거죠. 1, 0, 0, 0, 0, 1, 0, 1인 0인데 자 여기서 특징 조금 보겠습니다. 인접행렬은 주대각행렬 여기는 무조건 0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하고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이쪽하고 대칭입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A하고 B가 이어져 있으면은 B하고 A도 이어져 있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다시 A하고 D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D하고 A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당연한 상식이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차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차수는 뭐냐면은 A라는 점이 몇 개의 점과 이어져 있느냐. 요게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선분이 몇 개 있는지만 보면 돼. 몇 개요? 2개. 여기도 몇 개? 2개. 여기도 몇 개? 1개. 여기도 몇 개? 1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차수를 이 인접행렬에서 보면은 이쪽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A에서 이어져 있는 곳이 B하고 C 2개니까 이쪽 행을 다 합치면은 2가 나오는데 이게 A의 차수가 될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쪽 행을 성분을 다 합치면은 2가 나오는데 이게 B가 2군데랑 이어져 있다. 그래서 B의 차수가 나오는 겁니다. 요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짧게 정리하자면은 꼭지점이고 변이다. 이거는 그냥 용어만 알면 되는 거고, 중요한 개념은 차수라는 게 있다. 차수는 뭐야? 각 꼭지점이
몇 군데와 이어져 있느냐 요거고, 얘를 인접행렬로 나타냈을 때 이쪽 행의 합들을 다 더하면은, 이쪽 행의 성분의 합들을 다 더하면은 A의 차수가 될 거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딴 걸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볼게요. 첫째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자주 나오는 거는 차수라는 개념입니다. 차수라는 것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자, 첫 번째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와 똑같은 그래프를 구하여라. 처음에 학생들이 당황하는데, 이 그래프라는 개념은 연결 상태만 같으면 똑같은 그래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말이야, 잘 안 보이나요? 노란선으로 해놓고 이 부분을 작아서 느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흰색 부분은 그대로 있고 얘를 잡아서 느리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에 학생들이 조금 고생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막 어떻게든 바꿀 수 있는데 이 그림이 같은지를 어떻게 찾느냐 할 때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 볼게요. 기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같으냐, 느려보고 당겨보고 오만 짓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차수만 따져보세요. 첫째, 이 그래프는 차수가 2, 2, 2, 2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그래프는 2, 2, 2, 2뿐만 아니라 뭐야? 4인 놈도 있습니다. 사실은 꼭지점의 개수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놈은 같은 그래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그래프 찾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니은 볼게요. 차수를 확인하시면은 각 꼭지점의 차수를 2, 2, 2, 2잖아. 4개의 꼭지점이 있고 각 꼭지점의 차수가 다 2잖아. 두 개 같은 겁니다. 그냥 같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실제로 얘를 당기고 밀어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D극 같은 경우는 어때요? D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랬으면 같을 건데 여기가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여기 차수가 3인 놈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그래프는 같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같은 그래프를 찾을 때는 이렇게 차수의 구조를 분석해주면 된다. 이게 차수의 쓰임 첫 번째. 두 번째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차수의 특징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 그림.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차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차수의 특징. 첫 번째는 꼭지점의 개수보다 작다입니다. 같을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둘, 셋, 넷, 5개의 꼭지점이 있을 때 어떤 한 점에서 차수를 제일 높여도 4개 이상은 안 나온다고요. 그래프는 요 경로가 2개, 어느 점 꼭지점과 꼭지점을 잇는 경로가 2개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프가 아니니까. 차수를 가장 높여도 꼭지점이 5개라면은 어떻게? 4개가 최대라는 얘기입니다. 꼭지점이 6개라면은 이놈의 차수가 제일 높으면 뭐야? 5개. 이렇게 찾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의 차수고, 두 번째는 차수의 총합인데, 차수의 총합은 반드시 짝수이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요 그림을 잘 볼게요. 변이 하나가 생기면은 이 변은 이쪽에도 차수를 1만큼 증가시키고 이쪽에도 차수를 1만큼 증가시킵니다. 이 변도 이쪽 차수를 1만큼 증가시키고 이쪽 차수를 1만큼 증가시킵니다. 이 변도 어때? 이쪽 차수를 1만큼 이쪽 차수도 1만큼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변 하나당 차수의 총합이 몇 개?
양쪽에 1씩 올라가니까 2씩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변 하나마다 차수가 2씩 올라간다. 그래서 차수의 총합은 반드시 짝수이고, 또한 차수의 총합은 변의 개수에다가 변의 개수 곱하기 2이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수의 총합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2번입니다. 자, 어떤 모임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데 악수한 획수 이렇게 되는데 2번 보시면 6명이 있대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 있는데 어떤 놈은 1, 2, 3, 넷, 어떤 놈은 어떻게? 셋.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의 구조인데 넷, 셋, 넷, K, O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그냥 다 그리려면 귀찮으니까 그리지 마세요. 그리지 말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때 K가 될 수 있는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게 A라면은 A가 4이다. 이 말은 4명하고 악수했다는 것은 A하고 이어진 꼭지점이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6개 꼭지점의 차수가 되는 겁니다. 얘들을 다 더하면 차수의 총합이 될 것이고, 차수의 통합이 가지는 특징을 이용해서 K가 될 수 있는 값을 구하라는 문제래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배웠죠? 차수의 총합 K는 차수의 총합이 아니고 K는 일단 꼭지점의 개수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되거든요. 꼭지점의 개수보다 작아야 되니까 꼭지점이 6개니까 K가 제일 커봤자 5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0, 1, 2, 3, 4, 5만 될 수가 있고, 차수의 총합 다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짝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K를 뺀 나머지 숫자를 빼면 짝수, 두 개 더하면 또 짝수니까 요 놈 자체가 뭐여야 된다? 짝수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1, 3, 5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맨 밑에 보면은 악수를 안 한 사람은 없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이상 악수한다. 그러니까 K는 0이 될 수도 없다.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2와 4이다. 굉장히 간단한 차수의 총합의 특징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걸 묻는 거라는 걸 모르면은 뭘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런 게 있구나.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변이 15개, 꼭지점이 몇 개? 꼭지점 중 꼭지점이 있는데 차수가 3인 놈 몇 개? 4개. 나머지는 차수가 얼마? 꼭지 중, 꼭차수가 4인 놈이 3개. 그 다음에 차수가 3인 놈이 X개. 이렇게 있을 때 이 X가 몇 개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변이 15개니까 차수의 총합이 몇 개? 변의 2배라고 했습니다. 변의 개수의 2배, 30개입니다. 차수의 총합이 30입니다. 차수가 4인 놈, 요거 헷갈리니까 요렇게 하나, 둘, 세 개는 차수가 얼마? 4, 4, 4인데 다른 놈들도 있답니다. 다른 놈들도 있는데 이런 놈들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차수가 전부 다 3, 3, 3, 3이랍니다. 자, 요 3인 놈들이 개수를 세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돼? 3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4, 4, 4를 확실하게 빼주면은 이걸 빼면은 요 부분이 몇 개가 돼야 돼? 12개를 뺐으니까 18개. 그러면 3이 몇 개 있어야 18이 되느냐? 6개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간단한 그림의 개요로 찾으면 되는데 이럴 때 경로까지 다 그리려는 생각할 필요 없고 대충만 그려서 하면 되겠다. 자, 이게 그래프와 차수 이 개념에 대한 것이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인접행렬을 만드는데 인접행렬이 나왔을 때 한번 볼게요. 4번 문제를 보면은
어떤 행렬이 있는데 A1, A2, A3, A4가 이어진 행렬이 있답니다. 0111, 그 다음에 1011, 1101, 1110 이게 있는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A1에서 꼭지점 두 개의 변을 거쳐 꼭지점 A4까지 가는 경로의 수입니다.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면 되는데 일단 시험에서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문제를 푸는 거,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푸는 다른 방식으로 풀면서 거기에 섞여 있는 다른 개념, 내용을 조금 정리해야 되는데 첫째는 일단 풉시다. 맞춰야 되니까. 그리면 돼요. 그려서 세는 게 최고입니다. A1, A2, A3, A4를 대충 이렇게 순서대로 그리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놓고 이에 따라서 그리면 돼요. 요 놈을 기준으로 자 행렬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요령 알아두세요. 2, 3, 4하고는 이어져 있다니까 여기서 2, 3, 4 자 여기를 보면서 1, 3, 4 다 이어져 있답니다. 1은 이미 그려져 있고 3, 4 3를 보면서도 여기도 어때요? 1, 2, 4 다 이어져 있네. 1하고 2는 이미 이어져 있고 4 여기까지 오면 여기는 안 그려도 이미 앞쪽에서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다 이어져 있는 거래 부분은. 이런데 자 A1에서 두 개의 변을 거쳐서 A4까지 가봅시다. 그냥 직접 세세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은 이쪽으로 간 거 한 가지. 여기서 이쪽으로 출발했다고 해도 이쪽으로 간 거 한 가지. 여기서 1로 가버리면 두 개의 변을 거치는 게 아니고 곧바로 도착해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두 가지구나.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굉장히 간단한데 자, 이 문제는 조금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의 변을 거쳐서 뭐가 어디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을 때 인접 행렬의 제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사실은 이 문제는 이 지금부터 하는 거는 그 실제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쓰일 거는 아닌데 문제에서 인접 행렬의 제곱을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말고 제가 다른 걸로 만들어 볼게요. A, B, C가 있고 A, B, C가 있고 0, 0, 0, 1, 1, 1, 1 그러고 0, 0 뭐 이런 놈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놈이 있을 때 이 행렬을 제곱해 볼게요. 0, 1, 1, 1, 0, 0, 1, 0, 0 해서 그럼 어떤 행렬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A, B, C, D, E, F, G, H, I 여러분들이 뭐 계산을 하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인접 행렬 X고 이게 그놈의 X의 제곱입니다. X의 제곱에서 이런 걸 하나 보자고요. 요거 얘는 여기가 A고 여기가 A, B, C가 있으면 B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인데 이놈하고 이놈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제곱을 했단 말이야. 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B라는 놈은 계산을 해보면 요놈 곱하기 요놈이에요. 그쵸? 요놈 곱하기 요놈인데 여기 곱하기 0, 0 곱하기 1하고 여기 곱하기 1, 1 곱하기 0, 여기 곱하기 여기, 1 곱하기 0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만 생각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렇게 곱하면 이게 여기 B가 될 건데 이게 어떤 뜻이 되나 봅시다. 이 0은 이겁니다. A에서 A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1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놈인데 A에서 B로 갈 수 있다. 무슨 말이 되냐면은
A에서 A로는 갈 수 없는데 A에서 B로는 갈 수 있다. 두 개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에서 A로 간다? 못 간다? 못 가고 여기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아, 그래서 A에서 두 번 만에 B까지는 갈 수 없다. A를 거쳐서 B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쪽. 요 일은 이겁니다. A에서 B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요 0은 B에서 B로 갈 수 있다, 없다? B에서 B로 갈 수 없다.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서 B로 갈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될 거죠. 전체적으로는 여기는 가능하지만 여기는 못 가니까. 그치? 없다. 한 번 더. 요놈. A에서 C로는 갈 수 있지만 C에서 B로 갈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여기가 0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이놈은 A에서 A, B, C를 거쳐서 다시 B로 갈 수 있는데 여기는 없고 없으니까 A에서 B로 두 번 만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뭐냐면은 아무 놈이나 골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B, C니까 얘는 B에서 C까지 두 번 만에 제곱했으니까 두 번 만에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0이나 1만 나오는 게 아니고 2나 3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가 이렇게 해도 풀리기는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번 만에 A4까지 가려고 하니까 인접 행렬을 0, 1, 1, 1, 그 다음에 1, 0, 1, 1, 그 다음에 1, 1, 0, 1, 1, 1, 1, 0,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 한 번 더 곱했을 때, 나오게 될 게 있잖아요. 1, 2, 셋, 넷, 1, 2, 셋, 넷, 1, 2, 셋, 넷, 1, 2, 셋, 넷인데 잘 봐요. A1에서 A4까지 가는데 두 번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곱했은 이 행렬에서 A1에서 A4까지 가는 요 성분만 찾으면 나머지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요 성분만 찾으면은 A1에서 두 번 만에 A4까지 가는 경로의 수가 될 겁니다. 그럼 요 성분에 해당하는 걸 여기서 보고 여러분들이 그리면 되죠. 요겁니다. 0 곱하기 1이니까 0, 1 곱하기 1이니까 1,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이니까 1, 그리고 1 곱하기 0이니까 0 해서 2.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인접행렬을 제곱하면은 두 번 만에 가는 방법의 수, 경로의 수.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 세 번 만에 가는 경로의 수를 찾아낼 수 있다인데 실제로 제곱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간단하지만 세제곱 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놈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안 나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제곱을 하지는 않는데 인접행렬이 제곱이나 세제곱이 나오면 그런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울에서 보낸 전자우편이 다른 한 도시를 거쳐 제주도로 발송되는 거. 도시 하나를 거치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 만에 가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방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행렬을 만들어서 푸는 게 아니고 실전에서는 뭐가 더 쉽다? 그리는 게, 직접 세는 게 더 쉽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가는데 몇 번 만에? 두 번 만에 가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되죠. 직접 세는 게 간단합니다. 인접행렬 그리지 마세요. 요렇게 갔을 때 한 가지. 이렇게 가면은 안 돼. 이렇게 가면은 있네. 두 가지. 처음에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두 번 만에 여기에 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냥 두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실전에서는 간단하다는 거. 그러나 인접행렬의 제곱이 나오면은 그게 두 번 만에 가는 경로의 수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예, 시간 관계상 6번하고
8번은 먼저 그려놨습니다. 자, 볼게요. 6번 문제는 학생들이 그래프 배워서 어디 쓰냐고 하도 지랄을 하니까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이런 겁니다. 요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데 색칠을 해야 되는데, 인접한, 그러니까 요 면과 요 면 같이 인접했을 때는 같은 색깔을 칠하면 안 된다. 그런데 색깔은 최소한의 색깔만 써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차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차수라고 생각하고, 각 면이 몇 군데랑 이어져 있는가 차수를 써보세요. 예를 들면 이 면은 하나, 두 개니까 둘, 이 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 이 면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 이놈은 좀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자, 이놈은 하나, 둘, 셋, 3개, 이놈은 하나, 둘, 셋, 넷, 이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놈은 하나, 둘, 셋, 넷, 요놈은 하나, 둘, 셋, 넷, 요놈은 하나, 요놈은 하나, 둘, 이렇게 써놓고 색칠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차수가 가장 높은 데부터 칠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6번, 여기 차수가 제일 높죠? 여기를 한 가지 색깔로 칠합시다. 뭐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냥 A라고 써도 돼요. 써놓고 얘하고 인접하지 않은 곳은 전부 다 A로 최대한 많이 써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여기는 인접했으니까 A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인접 안 했잖아. 그러니까 A로 써. 그 다음에 여기 세 군데인데 여기 어디 쓸까요? 뭐 아무데나 써도 되긴 되는데 그냥 기준 결정해 줄게요. 남아있는 곳 중에서도 차수가 높은 곳을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전부 다 뭐 A라는 색깔을 칠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를 더 이상 칠할 곳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B를 칠하는데 B는 남아있는 곳 중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걸 고르면 됩니다. 두 군데인데요.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 이걸로 골라볼게요. 여기에 B를 칠하고 그러면 이제 B를 쓸 수 없는 곳이 여기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곳이 여기인데 어디 칠하자? 차수가 높은 곳 칠하자는 거죠. 여기도 B를 칠하고 여기도 B를 칠하자. 여기는 당연히 B를 칠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칠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뭘 칠하면 되죠? C를 칠하면 됩니다. 남아있는 곳이 많잖아요. 많지만 아무데나 하나 고르세요. 차수가 높은 곳으로. 여기를 골라볼게요. 여기를 C를 칠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C를 못 칠하고 여기 C 칠할 수 있네요. 칠하죠. 차수 높은 곳 하라면서요. 여기 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도 똑같아집니다. 그렇지만 통일하기 위해서 차수 높은 곳으로 갑시다. 여기를 칠하자. 그럼 여기 또 칠할 수 있네요. 칠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색깔 썼어요? 3가지 썼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는 D를 칠하면 되겠네. 그래서 총 필요한 색깔은 몇 가지다? 4가지다. 이렇게 간단하게 색칠하기를 결정해주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똑같은 게 7번이니까 7번 풀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요걸 조금 발전시켜서 조금 다른 형태로 만든 게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도 그 색칠하기 문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학생들이 문제의 뜻을 잘 몰라요. 자,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녹화 방송을 마치려면 최소한 몇 시간이 필요한가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마하고 사라는 방송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출연해요. 겹치는 연예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려면은 스튜디오를 2개 만들어 놓고 같은 시간에 여기는 HJ 불러서 발을 찍고 옆방에서 C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냐면은 그 시간표 짜기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학생들이 가나다라마바 4과목을 듣는데 동시에 수업을 개설하면 같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이 수업은 같이 개설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때 몇 시간이 필요하냐 이거는 색칠하기 문제로 똑같이 풀면 됩니다. 자, 첫째는 뭘 하냐면은 각 방송마다 가나 다라 마바 사를 그려놓고 얘들이 겹치기 출연자가 있는 방송이 어디냐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 봐요. 누구하고 이어져 있냐면은 쉽게 찾으려면은 A만 놓고 봐. A가 다도 있고 A 때문에 요게 안 되네. 그 다음에 또 C를 놓고 보면 C가 있는 거 쭉 찾아보세요. 바하고 사가 있네. 바하고 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와 사는 동시에 찍을 수 없다. 가와 마도 동시에 찍을 수 없다 이겁니다. D를 놓고 보면 D가 또 어디에 출현하고 있냐면 나에 출현하잖아. 이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J를 놓고 보면 J는 뭐 거의 다 출현해요. 나, 다 이건 이미 이어져 있고 안 이어져 있고 안 이어져 있고 바랑 또 이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겹치는 방송들, 출연진이 겹치는 방송들을 이었습니다. 자, 그럼 나를 놓고도 봐요. B가 있는 곳 찾아보세요. B가 B는 딴 데 출연 안 하네. D가 있는 곳 찾아봐요. D도 딴 데 출연 안 해. I가 있는 곳 찾아보세요. I가 딴 데 출연하는 곳 없고 J가 있는 곳 여기 다. 그래서 나는 다하고도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바하고도 이어져 있습니다. 자, 다도 마찬가지. A가 더 이상 출현하는 것은 없고 H가 더 이상 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J가 더 이상 출현하는 것은 여기 있네요. 그래서 다하고 바가 이어져 있습니다. 라를 놓고 봐도 E가 더 이상 출현하는 것은 없고 F가 마에 출현하네요. 그래서 라하고 마가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 아직 안 끝났죠? G가 출현하는 것 없습니다. 바 같은 경우 C가 출현하는 것이 사. 바하고 사가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바가 F가 더 이상 출현하는 것 없죠. 마가. 그리고 바는 HJ 더 이상 이어진 것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관계를 다 파악했습니다. 파악한 다음에는 색칠하기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차수를 먼저 파악해 주세요. 여기는 5, 3, 3, 3, 여기는 1, 2, 셋이니까 3, 여기는 1, 2 해놓고 차수가 높은 곳부터 촬영하는 겁니다. 가를 첫 번째 시간에 촬영을 하면은 가랑 이어져 있는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놈은 같은 시간에 촬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놈은 같은 시간에 촬영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곳 중에서 차수가 높은 곳 아무거나 고를게요. 어디? 나로 할게요. 나를 두 번째 시간에 촬영을 하면은 나랑 이어져 있는 얘는 촬영 못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얘 촬영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 촬영도 가능합니다.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시간 걸렸죠? 세 번째 시간에는 얘를 촬영하면 되겠네요. 근데 얘하고 얘는 동시에 촬영을 못하니까 얘는 몇 번째 시간에 촬영해야겠다? 얘는 네 번째 시간에 촬영하면 되겠다. 그래서 총 4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뒤에 2개는 활용입니다. 한 군데를 거쳐서 다른 군데를 가야 된다. 뭐, 2군데를 거쳐서 다른 데를 가야 된다. 직접 세세요. 그 다음에 색칠하기나 방송 편성 혹은 시간표 편성 문제 있었습니다. 요 앞쪽은 차수의 기본 개념, 뭐 차수의 총합이 갖는 특징, 변의 개수와 차수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앞쪽 부분은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차수의 총합의 특징, 변가의 관계, 그 다음에 차수 하나는 꼭지점의 개수보다 작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뒤쪽 2 문제는 직접 세거나 직접 그려서 색칠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마치겠습니다.